아파트 값은 반등했다고 하고 또 이런저런 찌라시 기사들을 보면은 뭐 아파트 청약에 온기가 돌았다, 뭐 그래서 오피스텔도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인터넷에 뜨는데,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뉴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기사에 현혹이 되어서 서둘러 사느라고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고 빚을 또 많이 져야 되는지 정말 난해합니다.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아파트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부동산도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아파트 담보대출 시장이 불안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죠.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전세 대출의 절반가량이 5년 내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런 요인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고 바로 그 다음으로 무너질 것이 바로 아파트다라는 예측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요, 아파트 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할 정도로 아파트에 투자들을 참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미국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비해서 맨션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해당하는 집합 건물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돈을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요즘 분위기가 아주 묘하게 흘러갑니다. 저금리 시대의 아파트 투자자들은요, 낮은 금리로 아파트 가격의 80%가량을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없는 장사였죠. 그런데 22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소비자 고통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 20년 내에 가장 높게 올라왔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수리비나 관리비가 물가가 오르면서 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유하기가 참 어려워진 거죠. 또 부동산 전문 기업들이 아파트 임대 시장에 뛰어들면서 임차용 아파트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진 겁니다. 자, 이건 뭐 앞에 한 얘기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가격은 급락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담보대출 금액이 1조 달러가 되니까 13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락하는 아파트에 탄력이 더 붙을 수 있겠죠. 금리는 오르고 만기가 되니까 이걸 갱신을 해야 되는데, 만기가 되면 아파트 담보대출자는 새 대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내야 할 이자가 확 늘어납니다. 자,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정금리를 적용받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 비중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대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돼서 이어지고 있는데 대출금리 상단은요 7% 정도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이걸로 집을 샀죠. 특례 보금자리론, 이걸로 집을 샀는데 이거의 금리도 또 오릅니다. 언제부터요? 8월 11일부터 오릅니다. 참 이상하죠. 이 금리는 오르는데 아파트 값은 반등했다고 하고 또 이런저런 찌라시 기사들을 보면은 뭐 아파트 청약에 온기가 돌았다, 뭐 그래서 오피스텔도 다시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인터넷에 뜨는데,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뉴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기사에 현혹이 되어서 서둘러 사느라고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고 빚을 또 많이 져야 되는지 정말 난해합니다.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은행의 BIS 비율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부실해질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액만큼 상환하라는 압박을 하겠죠. 그런데 요즘 은행은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살펴보니까 주담대 대출로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모 인터넷 은행은요, 전년 대비 48%나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아파트값 하락을 막고 나니까 뭐예요? 은행은 좋아지고
서민들은 그 아파트를 사느라고 빚만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는 올라서 감당이 안 되고 이거 계속 아파트 값은 오른다 이렇게 바람잡으면서 우상향을 외치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불안한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아파트 대출자들은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팔아라, 그리고 그 빚을 갚아라, 이렇게 분위기를 뭐 또 잡지만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고 빚 감당하느라고 허리가 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딱 그게 현실입니다. 자, 공사비가 늘어나고 부동산 PF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짓지 못하고 멈춘 사업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공급이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또 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3년 뒤에 공급이 부족해서 또 뛰니까 지금이 싼 것이다, 그러니 지금 분양하는 걸 얼른 분양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분양하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공급이요? 안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지금 다 길거리에 나 앉아 있어야 되죠. 공급 안 부족합니다. 정말. 다만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겠죠. 새로 지으면 다 새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는 원래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짓고 3년이 지나면 흔아파트다라고 하면 새 아파트는 뭐 늘 평생 부족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새 아파트가 요즘에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또 구형 아파트로 선회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뭐 넣지도 않은 철근 값이 비싸다고 분양가 오른다고 하는데 뭐 뭘 넣어야 자재값이 더 들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넣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비싸다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 호두가 없는 호두과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호두 없는 호두과자는요, 그냥 공갈 과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하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아파트마저 가격이 붕괴될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공행진하는 이 아파트 값이 빚에 쪼들려서 떨어지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공실과 마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계속 오른다, 이건 뭐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하락을 해야지 추락을 하면 너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면서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의 부동산도 불안하고 한국의 부동산도 반등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허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 것이다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딱 한 가지, 역사적으로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저성장하는 경우도 흔치 않았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은 흔치 않았습니다. 예전에 집값이 많이 뛸 때는 경제성장이 어마무시하게 빨리 뛸 때였습니다. 지금은 경제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다시 집값이 막 뛴다, 이런 걸 상상하신다면 절대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아마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영호TV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30만 넘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